가장 많이 하는 Roth IRA의 실수 8가지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최근이었죠? 지난주였나요? 이 Roth IRA가 트래디셔널 IRA보다 더 좋은 이유라고 하는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이게 꼭 법적으로 그렇다 아니면 이게 꼭 산수를 따졌을 때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세금이 더 줄어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그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저의 의견은 Roth가 트래디셔널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뭐 거기에 뭐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Roth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그러니까 저지르면 안 되는 그런 실수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Roth가 뭐냐? 뭐 간단하게요. 내가 돈을 계좌에 넣을 때 애프터 텍스죠. 텍스 된 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투자되는 금액은요. 텍스 프리로 잘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은퇴 이후에 찾을 때에도 텍스 프리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근데 이러한 Roth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그런 실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요. Don't skip out on a Roth IRA.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회사에서 이런 은퇴연금에 대한 플랜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와 별개로 Roth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걸 까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맥스아웃을 하더라도요. 나의 Roth IRA는 소득에 대한 제약만 있을 뿐이지 그게 소득이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사에서의 플랜과 무관하게 이 트래디셔널 또는 Roth 둘 다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투자 계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내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401k에서 컴퍼니 매칭까지에 대해서는 맥시멈으로 내가 컨트리뷰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Roth나 트래디셔널이나 또는 심지어는 그 회사의 401k를 더 불입하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1번과 2번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돈에 대해서 이 택서블 어카운트,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를 말하는 겁니다. 이쪽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컨트리뷰션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IRA요. Roth건 그냥 트래디셔널이건 컨트리뷰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earned income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인컴이 아니에요. earned income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근로활동, 사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급여, 웨이지, 샐러리, 그 다음에 팁과 같은 이런 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투자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렌탈 인컴 해당 안 되고 이자소득, 디비던드 배당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소득이 너무 많으면 Roth는 내가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금액이 소득에 제약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소득이 뭐 15만 불, 16만 불이 넘으면 Roth는 내가 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제약은 제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도어 Roth IRA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소득이 높아서 Roth를 못하면요. 일반 트래디셔널 IRA에다가 당연히 이 애프터 텍스 머니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최종적으로는 나는 Roth IRA를 하기 위해서 이 돈을 넣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트래디셔널 IRA에 먼저 돈을 넣어요. 돈을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이 트래디셔널 IRA에 들어간 자금을요. 어디 투자하는 데 쓰지 않고 바로 최대한 빨리 ASAP죠. Roth IRA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투자한다는 거죠. 뭐 사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왜 뒀나라는 그 Roth의 인컴 리미테이션을 왜 뒀나 싶긴 한데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내가 트래디셔널 IRA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면 이 단계에서요. 컨버트 하는 데 있어서 내가 Roth에 넣기 위해 바로 넣은 그 금액만 빼는 게 안 되고요. 기존의 트래디셔널 IRA에 들어가 있던 금액들을 다 같이 비례해서 뽑게 되거든요. 예컨대 내가 원래 트래디셔널 IRA에 10만 불이 들어가 있었고 이 백도어 Roth를 하기 위해서 뭐 7천 불을 이번에 넣었다라고 하면 10만 7천 불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7천 불을 여기서 빼간다라고 했을 때 아쉽게도 이 7천 불을 어차피 지금 내가 빼가고자 하는 7천 불은 애프터 텍스로 넣었잖아요. 그렇지만 빼갈 때는 그 애프터 텍스로 7천 불이 아니라 10만 7천 불에서 7천 불을 빼가는 거니까 상당 금액이 텍서블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인데요. 뭐 그럼에도 백도어 Roth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withdrawal rule이라는 것이죠. 이게 내가 earning에 대해서는 이걸 꺼내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원금에 대해서 꺼내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earning에 대해서도
내가 첫 집을 구입한다라거나 아니면 교육비나 출산, 입양, 장애 상태에 처했을 때 치료를 목적으로 또는 실업 상태에서 내가 의료비에 필요해야 되는 경우라면 어닝에 대해서도 꺼낼 수 있거든요. 원금은 뭐 언제든지 꺼낼 수 있고요. 이러한 60세 이전의 페널티 예외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위드로를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그러나 빼지 말아라. 로스의 특성이요. 거기 들어간 돈은 불어나는 것 그리고 향후에 찾아 쓰는 것까지 다 비과세란 말이에요. 이게 비과세되는 투자 수익에다가 게다가 컴파운딩 베너핏까지 감안하면요. 이게요. 지금 예를 들어 내가 35살이에요. 그런데 10,000불을 지금 넣잖아요. 그리고 8%의 애뉴얼 리턴, 8% 뭐 그렇게 공격적인 그런 수익률 아니잖아요. 8%의 수익률로 30년 동안 있으면 이 10,000불이요. 10만 불이 된단 말이에요. 10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웬만하면 로스에 들어간 거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위드로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비록 그와 같은 조건에서는 비과세되는 그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게 지금 뭐 10,000불짜리가 투자했을 때 복리에 따라서 이게 10만 불이 넘는 그런 상황 30년 뒤에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주 하는 실수는요. not investing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로스건 트래디셔널이건 IRA 계좌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투자 계좌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 옮겨진 나의 자금을 다른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내 소득 중에 6,500불은 로스 IRA로 투자했다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이에요. 나의 자산을 로스 IRA라고 하는 또는 트래디셔널 IRA라고 하는 계좌, 투자 계좌로 옮겼을 뿐이고요. 나는 로스 IRA로 옮긴 자금을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뉴이티에 투자했다, 아니면 애플 주식에 투자했다, 아니면 뭐 S&P 500를 추종하는 뭐 스파이 ETF에 투자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투자를 안 하면요, 말 그대로 은행 계좌에 그대로 현금만 쌓여 있으면요, 앞서 얘기했던 10,000불이 10만 불 되는 그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투자에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택서블 브로커리지 어카운트인데요. 이건 앞서 좀 아까 얘기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투자 계좌는요. 텍스 베네핏을 제공하는 계좌예요. 그건 앞서 401k 회사가 제공하는 그 혜택을 준 거, 그리고 또는 IRA, 트래디셔널이건 로스건 그와 같은 텍스 베네핏을 제공하는 그런 계좌를 먼저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예요. 사람들 가끔 보다 보면 의외로 회사 제공하는 뭐 401k 그 다음에 IRA를 전혀 안 하는 상태에서 또는 그걸 맥스아웃 안 한 상태에서 피델리티다 또는 뭐 어디 뭐 찰스 슈왑이다 모건 스탠이다 이런 데 계좌 만들고 이트레이드다 해서 투자하는 경우 보는데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순서를 지켜야 된다. 401k, IRA 그 다음에 텍서블 인베스팅 어카운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to speculative investment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이거는 우리의 은퇴 이후에 쓰는 거잖아요. 뭐 은퇴 이후에도 안 쓰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내가 지금 당장 큰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숏텀으로 뭔가 대박을 쳐야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for your retirement income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공격적이지 않고 8% 수익을 내는 걸로 30년 투자하면 10배 된다고 했어요. 그런 거 대비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걸 해가지고 이렇게 스윙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꾸준한 어떤 성장, 그래서 내 리타이먼트 에이지에 내가 그만큼이 쌓여있는 거를 못 보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것들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러한 그 로스, 그 리타이먼트 계좌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가끔 사람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배우자는 일 안 하는데 그러면 가입할 수 있냐 없냐인데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배우자요. 아까 earned income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earned income 없는 배우자, 집에서 집안일 하는 배우자의 경우도 이 spousal IRA라고 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세금 신고를요. 부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덟 번째 멀티플 어카운트 앤 컨트리뷰션은요. 내가 IRA나 로스 IRA나 뭐 이런저런 것들이요. 여러 계좌에 컨트리뷰션 해도 됩니다. 불입해도 됩니다. 그러나 애뉴얼 컨트리뷰션 리밋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를 다 통틀어서 들어간 금액으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한 계좌에 뭐 6,500불, 7,000불, 다른 계좌에 6,500, 7,000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서 투자하고 뭐 관리하는 데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서 뭐 가능하면 뭐 한 계좌로 하는 게 있겠으나 뭐 그건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 또 니즈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 계좌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 내가 피델리티에서, 내가 모건 스탠리에서, 뭐 웰스 파고에서 이런 것들 별도의 계좌로 해도 되고요. 나중에 하나로 컴바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로스 IRA에서 저지르기 쉬운 8가지 실수에 대한 논의였습니다.